아침 일찍 비행기를 탄다고 상상해보세요. 새벽에 집을 나와 공항으로 돌진하고 터미널로 향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짜증스러워 보이는 다른 승객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네, 비행기가 취소됐어요. 여행을 떠나는데 좋은 시작인 것 같지 않죠? 비행 상태를 온라인에서 자주 확인해서 시간 낭비를 피하고 인파가 덜한 시간도 확인하도록 하세요. 터미널에서 주차할 위치와 주차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알면 주차장 진입 시 많은 걱정을 덜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을 떠나기 전에 공항의 웹사이트를 확인해보세요. 많은 공항이 주차장이나 차고지의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친구, 친척, 택시가 여러분을 바로 앞에 내려주도록 해서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현재 온라인, 모바일 또는 현장 체크인을 하죠. 보통 위탁 소화물 없이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탑승권을 미리 출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방을 맡길 때 체크인 담당자가 다른 탑승권을 재발급해줍니다. 예정된 비행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면 초과 경비 또는 초과 짐에 대한 비용 지불처럼 여러분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거의 놓칠 정도로 서두르는 것보다 공항에서 몇 시간 더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항상 더 낫답니다. 물론 여기에 소화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죠. 보다 가벼운 여행 가방은 공항 주변을 둘러보기에도 보안 검색대에서 들기도 훨씬 쉽습니다. 편리한 방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싸고 전체를 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다시 반으로 나누세요. 꼭 캐리온과 위탁 소화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면 바퀴가 4개 달린 캐리어를 사용하세요. 체크인 카운터로 갈 때 양쪽에 하나씩 2캐리어를 끌기만 하면 되죠. 큰 가방은 넘겨주시고 캐리온은 보안 검색대로 편안하게 밀며 갈 수 있습니다. 바퀴가 2개인 여행 가방은 잊어버리세요. 팔의 통증은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 하는 골칫거리죠. 공항에 주차하는 비용은 꽤 비쌉니다. 공항 근처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공항 옆에 호텔에 머문다면 주차비를 절약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타거나 탑승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항 열차를 이용하세요. 비용과 편리함을 모두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311 액체 규정은 보안상의 이유로 실시됩니다. 하지만 물병이나 주스는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보안을 통과하고 나서 구입해야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리필 가능한 물병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물에만 해당이 되겠지만 음료수에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낫죠. 공항은 특정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설계됩니다. 여행자들이 더 많은 돈을 쓰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인구의 90%에 속하는 오른손잡이라면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 모퉁이를 돌면서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멋진 가게에 들어서게 되죠. 다음에 많은 상점 사이를 걸을 때는 그냥 곧장 걸어가세요. 여러분의 은행 계좌가 미소를 지을 거예요.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면세점 말이에요. 보안 검색대를 지난 후 가장 먼저 보게 되죠. 마시던 음료수와 초과 크기의 샴푸를 뺏긴 직후예요.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든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든 간에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면세로 세금이 없다고 해서 물건이 더 싸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이윤을 위해 상당한 폭으로 인상됩니다. 면세라는 단어가 매력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요. 공항 매장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눈치채셨나요? 아, 참 편리하죠. 여러 개의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면서도 여전히 쇼핑을 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또한 직접 조명을 사용하는 상점에 더 관심이 가게 됩니다. 커다란 창문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현혹되지 마세요, 밝은 년 가족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면세점을 통과하셨군요. 하지만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온갖 종류의 상점과 식당들이 있는 주요 쇼핑 지역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에서 탑승 전까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테니까요. 큰 폭의 할인을 선전하는 문구가 눈에 띄입니다. 1+1 공짜 선물. 식품과 향수 샘플이 즐비합니다. 무료라고 표시된 핸드백이 잘 진열되어 있는 게 보일지도 몰라요. 함정이요. 다른 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할 때만 무료라는 거죠.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죠. 보안 검색대에 왔는데 갑자기 알고 보니 휴대용 가방 안에 기내에는 들고 탈 수 없는 금지된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비행 전 검사에서 압수당한 물품들은 공항에서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라 안에 다른 주소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지 않거든요. 안 그러면 공항 직원들은 특수 피복도 없이 어떻게 매일 그 근처에 있겠어요? 그걸 입고 제 세 번째 발을 숨겨야 한단 말이죠. 농담이고요. 비행 중에 받는 방사선량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천둥구름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아주 다른 문제죠. 이런 경우에는 탑승한 모든 사람들이 특정 유형의 X선 촬영대와 비슷한 양의 방사선을 받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방에 가루 종류, 그러니까 유아용 분유라든가 밀가루 또는 즉석음료 분말가루 같은 것을 넣었다면 원래의 포장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의 의심을 사게 되어 여러분을 빨리 깨어나게 해줄 유일한 희망, 인스턴트 커피요. 수화물을 찾는 구역에서는 와이파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지만 도착 구역에서는 항상 무료입니다. 좁은 공간에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못하고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에 테니스 공을 한두 개 가지고 탄다면 공을 작은 마사지 도구로 사용하여 고통을 덜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목, 종아리, 다리, 손목, 등, 어깨를 따라 공을 굴리세요. 혈액순환에 아주 중요한 곳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마사지해주세요. 공이 큰 근육들을 이완시켜 줄 거예요. 긴 비행 중 칫솔을 깜빡했을 때를 대비해 껌을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옆 사람은 그 껌에 고마워하겠죠? 껌을 씹으면 실제로 이륙과 착륙 중에 여러분의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이 나아질 거예요. 마법은 껌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껌을 씹을 때 생기는 침에 있습니다. 딱딱한 사탕이나 민트 사탕을 먹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자, 비행이 많이 지연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기내용 가방에 베갯닛을 넣어두셨다면 안에 옷을 채워 넣어보세요. 짜잔! 임시 베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낮잠을 잘 수 있어요. 네, 관련된 보너스 팁입니다. 적어도 한 벌 이상의 옷을 항상 기내용 가방에 넣어두세요. 혹시라도 짐을 잃어버린다면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는데 감사하실 거예요. 좋아요. 작은 기내용 수화물에 넣어야 할 짐에 대한 마지막 팁이에요. 쓰레기 봉투 한두 개가 여러분의 생명의 은인이 될걸요? 만약 목적지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나올 때 비가 내린다면요. 쓰레기 봉투를 기내용 가방과 위탁 수화물에 올려두시면 짐이 물에 젖지 않을 거예요. 여분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옷을 말아 넣었든 접어두셨든 짐을 꾸릴 때 옷 속에 건조기용 섬유 유연 시트를 끼워 넣어두세요. 이 시트는 옷이 세탁소에서 바로 나온 것처럼 산뜻하고 깨끗한 향기가 나게 해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옷에 주름이 잔뜩 져 있을 텐데요? 라고 하시려고 했나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노트북을 충전하지 않으면 압수당할 수 있어요. 공항 보안 검색 대 직원들이 여러분에게 전자기기를 켜보라는 일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 전원을 켜지 못하면 추가 검사를 위해 노트북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다른 사람이 기기를 만지거나 비행 도중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작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내에 들고 탈 가방 속에 전동 칫솔을 넣으면 자칫 보안 검색에서 걸릴 수가 있습니다. 몇몇 브랜드에서 출시한 칫솔에는 리튬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는 상공에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동 칫솔을 검사 바구니에 꺼내두는 것이 보안 스캔을 빨리 통과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진공 청소기와 비닐봉지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짐을 더욱 효율적으로 꾸릴 수 있습니다. 옷을 돌돌 말고 비닐 지퍼백 안에 잘 넣은 다음 아주 작은 틈새만 남겨두고 잠그세요. 그리고 나서 진공 청소기로 비닐봉지 속 모든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 지퍼를 잠그세요. 옷이 많다면 흡입이 되는 특수 압축 보관백을 사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공항은 착륙하는 비행기로부터 많은 돈을 법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는 공항에 착륙 비행기당 약 1,000만 원 정도를 지불하지만 기내나 공항에서 음식을 구입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아직 휴가는 시작도 안 했는데 돈을 쓰나요? 공항 보안 요건이 허용한다면 샌드위치나 간식을 싸면 추가로 2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항공사들은 무료로 제공하지만 보통 영화나 케이블 TV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신 떠나기 전에 넷플릭스에서 한두 편의 영화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합니다.
그러면 자신만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어깨너머로 훔쳐본다고 해서 우리를 탓하지 마세요. 보안 엑스레이 스캐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 가방을 검사하고 다른 하나는 보안 검사대에서 제 몸을 검사하죠. 하지만 제 여행 가방이 견딜 수 있는 방사선의 양은 제 몸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스캐너의 강도는 매우 다릅니다. 고양이는 공항에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아니요, 뮤지컬 캐치의 고양이들 말고요. 교통안전청 사람들이 화난 고양이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걔는 자신을 쓰다듬어주는 요원이 그저 자기를 예뻐해주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믿을 거예요. 하지만 고양이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손에 고양이가 핥힌 상처 없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성난 고양이가 탈출이라도 하는 날에는 잡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직 검색을 마친 경우가 아니라면 심각한 보안 위반 상황이 생기겠죠. 공항 보안 요원이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보안 요원들은 나름대로의 암호구를 사용하여 여행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특히 짜증나는 승객들을 위한 특별한 코드가 있어요. 누구요? 저요? 만약 그런 여행자가 다음 검색에서 특별히 까다롭게 긴 검사를 받게 된다면 그건 아마도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다른 나라의 항공사 웹사이트에서 항공권이 더 저렴한지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달러나 유로보다 더 싼 통화로 가격을 보기로 선택한다면 같은 항공편의 같은 등급의 항공권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VPN을 사용하면 실제 여러분의 위치를 숨기거나 위치를 다른 국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티켓값이 하늘을 찌르는군요. 비행 경로 지도를 열고 3시간 안에 다른 공항으로 가는 더 싼 티켓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버스나 기차를 타고 두어 시간 후에 암스테르담에 도착할 수 있고 도중에 다른 장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직항이 B 지점을 경유해서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로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티켓을 예약하고 그 히든시티인 B 지점에서 내리세요. 최고의 티켓을 샀고 이제 공항에서 탑승구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대기할 때는 출장을 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줄을 선 곳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더 자주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더 빨리 보안대를 통과합니다. 비행기가 3시간 연착됐어요. 폰으로 항상 영화를 볼 수 있죠? 핸드폰을 너무 오래 들고 있지 않도록 선글라스로 화면을 받쳐주세요. 핸드폰이 안경의 귀걸이에 완벽하게 맞을 것이고 안경알이 핸드폰을 똑바로 잡아줄 겁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 짐을 찾고 있군요. 하지만 모든 여행 가방이 똑같아 보여요. 자, 가방 손잡이에 밝은 노란색 리본을 묶였습니다. 리본, 스티커, 컬러풀한 박스 테이프 같은 걸로 눈에 띄게 만드는 걸 잊지 마세요. 여행 가방 분실은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발생하기는 합니다. 더 쉽게 찾고 싶다면 비행 전 가방의 사진을 찍은 후 공항 직원들에게 보여주세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비싼 방법이 있긴 있어요. GPS를 구매한 후 가방에 넣으세요. 6일 동안은 작동할 거예요. 다른 나라로 떠나기 전 대사관의 번호와 묵을 호텔의 주소와 번호를 종이에 미리 적으세요. 여행에는 여러 변수가 있으니 핸드폰이 작동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종이를 항상 지니고 다니고 비닐봉투에 넣어 보호하세요. 그렇다면 공항 직원들은 소화물 분실 승객들의 짐을 어떻게 찾아줄까요? 자, 먼저 아무도 현장에서 짐을 잃어버린 사람이 없는 게 명백한 경우 항공사는 해당 소화물 주인이 누구인지 찾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화물에 붙어있는 이름표로 찾습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출발 전 여러분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연락처를 소화물에 쓰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각 항공사들은 중앙 창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분실 소화물이 이동하게 될 장소죠. 이곳에서 2달 이상 보관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해당 소화물을 아무도 찾아가지 않으면 이 소화물과 그 안의 내용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짧거나 또는 짧지만은 않은, 즉 여러분이 소화물과 떨어져 비행하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죠. 합법적인 이유로 조업사 직원들이 여러분의 소화물을 부주의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화물을 비행기에 싣는 시간은 정말 촉박합니다. 그리고 지연되는 매 분마다 항공사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죠. 공항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라운지가 있는데 일반 승객들은 이용 불가한 것처럼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신용카드 중에는 공항 라운지 사용 혜택을 주는 것들도 있답니다.
그러니 우선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혹시 아나요? 공짜 음식과 음료가 가득한 조용한 장소에서 출발을 기다릴 수 있을지도요. 공항 택시를 조심하세요. 일반 요금의 2배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만약 가능하다면 온라인 앱으로 택시를 호출해보세요. 할 수 없다면 미리 요금이 얼마나 될 건지 알아보시고요. 그건 그렇고 만약 택시를 예약한다면 지연 시요금 정책에 대해서도 꼭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불쾌한 경험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공항에서 가장 편안한 의자는 상점들 근처에 있답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죠. 이렇게 해야 손님들이 상점 근처로 모이거든요. 근처 의자에 앉아서 상점 창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정말 필요한 물건이 눈에 띄게 된답니다. 기내에서 따뜻한 식사나 간식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공항에서 먹는 것보다는 기내가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특히 항공사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요. 이 경우에는 기내식과 음료를 25%까지 할인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현금을 작은 가방에 넣는 것은 실용적인 아이디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비행기 안에 들고 탈 배낭과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들어있는 작은 가방까지 있다면 챙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잃어버리기 매우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세요. 공항에서 배낭을 잃어버리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찾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가방은 발견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고 이 기회를 노리는 도둑이 먼저 발견해버렸을 때 그들이 그 가방을 숨기기도 쉬울 것입니다. 우리는 온라인 체크인 과정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항공편을 초과 예약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때로는 승객들은 탑승을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체크인 옵션을 이용하면 어떻게든 비행기 탑승을 위해 공항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 사소한 일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원하는 좌석을 고를 수 있고 때로는 빠른 탑승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짐을 적게 가지고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미니멀리스트 여행자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내 휴대용 가방만 갖고 여행한다면 체크인 데스크에 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체크인을 하면 바로 보안 검색대로 향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윈윈이죠. 이것도 휴대품이나 짐에 관한 문제인데 수화물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행자들은 무거운 짐가방을 싸고도 무게 제한 범위를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가방을 체크인 저울에 올려놓은 후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여기서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게 아니라 돈을 낼 것이냐 짐을 없앨 것이냐 하는 고민에 빠지죠.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집에서 짐 무게를 미리 재보거나 공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몇 가지 필수품들은 짐에 넣지 마세요. 예를 들어 샴푸 한 병, 면도용 젤, 데오드란트를 챙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크기에 따라 이런 제품들은 무게가 1.1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추가 중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새 것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피하려면 그냥 사서 쓰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리를 뻗지도 못하고 몇 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 갇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여행 직전에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몇몇 웹사이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어느 좌석이 다리 공간이 더 넓은지, 출구에 더 가까이 있는 좌석은 어디인지, 어떤 좌석이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전원 공급 포트와 가까운 좌석은 어디인지 하는 것들을 말이죠. 많은 승객들이 보호막을 추가하기 위해 가방을 비닐 랩으로 싸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화물 취급자가 열지 못하도록 하거나 긁힘이나 일반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죠. 하지만 이 방법은 환경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객들 자신에게도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체크인할 준비가 됐는데 꽁꽁 싼 여행 가방에 여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안타깝게도 플라스틱 필름을 잘라내고 문서를 꺼내고 포장을 없애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안을 위해서라면 좋은 품질의 자물쇠를 구입하거나 짐 가방을 멋지고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재사용 가능한 덮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